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밀정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광복절을 전후해서 밀정이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시간은 이렇게 이념이나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런 거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 이런 것과 관련된 댓글은 달아주지 마시고 순수하게 낱말만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정이다. 네, 밀정. 그리고 오늘 다룬 낱말 중에 정탐이다. 또 탐정이다. 정찰이다. 이때 이제 쓰는 글자가 정자가 이러한 정자예요. 이 정자다. 보통 보면 밀정이다, 탐정이다 하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는 것이죠. 이때 정보할 때의 정자는 좀 다릅니다. 이 글자가. 그렇죠? 이것은 오늘 두 개를 한번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정이다. 밀은 빽빽하다. 그런 뜻이에요. 빽빽하다. 그리고 정은 정탐을 한다. 정탐을 한다. 네. 이게 빽빽하다 하지만 이제 비밀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비밀리에 무엇을 정탐하는 그런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밀정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빽빽할 밀은 이 잠잠할 밀, 진면 안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필이란 그런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꽂아 놓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잠하다 하면서 빽빽하다. 그리고 산을 넣어서 산에 나무가 빽빽한 것 같아. 그런 우리가 밀림이다. 이제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잠잠할 밀이라는 것은 진면자에 그렇죠. 이렇게 반드시 필자다. 이것은 이제 빽빽하게 가두어 둔 모양이다. 글쎄요. 빽빽 가두어 두면 잠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글자가 잠잠할 밀이다. 그것이 빽빽할 밀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잠잠한 밀은 빽빽하게 가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매산이 들어가면 빽빽할 밀이 되고, 여기에 벌레충이 들어가면, 자, 벌이, 이제 벌레를 이제 벌로 본다. 벌집에 빽빽하게 뭘 채워 놓는다. 그렇죠? 그것이 꿀이다. 이것은 꿀밀이다. 이렇게 되겠죠? 발음도 같고, 이것은 빽빽할 밀, 이것은 꿀밀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탐한다 할 때 정은 이제 사람인자와 고들정이다. 곧다. 발음이 여기서 물론 왔겠죠. 근데 왜 여기에 고들정자가 들어가느냐, 정탐한다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고들정자가 원래 어떤 글자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들정자는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점복입니다. 점을 친다. 그렇죠? 점복에다가 이것은 솥을 뜻하는 솥정자입니다. 솥이다. 네. 자, 솥을 가지고 점을 친다. 솥으로 점을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 이 솥 안에 희생제물을 넣고 그 희생제물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점을 친다. 점을 친다는 것은 결국은 신의 뜻을 묻는다는 그런 얘기죠. 점 또는 제사를 통해 신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원래 이 글자의 뜻이다. 그래서 점을 치고 신의 뜻을 물으면 신의 뜻을 살핍니다.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점을 떠서 무엇을 살핀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뜻이 좀 바뀝니다. 바뀌면서 점을 칠 때는 올곧은 마음으로 점을 쳐야 된다. 그래서 고들정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탐한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목을 써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정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밀정은 비밀스럽게 정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을 보겠습니다. 밀정은 남몰래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사정을 살피는 것이다. 또는 그런 사람이다. 남몰래 비밀스럽게 살피는 것이다. 밀정을 발견한다. 예전에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자, 요즘은 밀정을 잘 안 쓰지만 일제시대에는 밀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어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남몰래 엿보거나 살피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밀정이다. 이때 정자가 염탐한다, 살핀다 그런 뜻이다. 자, 정탐이다. 정탐이다. 탐도 이제 찾는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남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을 정탐이라 한다. 어떤 사정이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정탐이라 하고, 정탐 나간다.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것이 정탐이다.
다른 말로는 염탐을 한다, 밀탐을 한다, 이런 것과 같다. 자, 이 정탐을 또 앞뒤로 바꾸면 탐정이다. 탐정. 요즘 탐정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낸다. 그런 사람이다. 뜻이 비슷하겠죠. 정탐이나 탐정이나. 그것이 이때 다 이런 정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정찰을 한다. 정찰대, 정찰병, 정찰기, 정찰위성 할 때도 이 정자가 들어간다. 살핀다는 뜻이 들어간다. 찰은 이제 찰도 물론 살핀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찰이라 한다. 더듬어 살펴서 알아내는 것이 정찰이다. 특히 군사용어로 많이 쓰죠.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고 적의 정세나 지형을 살피는 것이다. 소대장은 대원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정찰을 내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다 살필 정자를 다 쓴다. 그렇지만 살피는 대상은 상대의 정보다 할 때. 그렇죠? 상대의 정보다. 그래서 밀정이다, 정탐이다, 탐정이다, 정찰이다 할 때 이 정자가 무엇을 살피는데 상대의 정보를 살핀다. 그런데 정작 정보라고 할 때는 이 정자를 쓰지 않고 이 정자를 쓴다. 뜻정자를 쓴다.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정이 있다, 없다 할 때. 자,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보라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다. 새로운 소식이나 자료에는 여기 뜻, 정이 많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 이 글자는 정이 많다. 그렇죠. 감정이 풍부하다 할 때 그런 때 쓰지만은 정보라는 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나 자료, 그 상황, 그런 것이다.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군사용어로 많이 쓰죠. 적에 대한 것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를 정보라고 하고 또는 그런 보고를 정보라고 한다. 또 이제 이 말이 생긴 거는 1900년, 1800년대 말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나중에 와서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또 많이 영어 말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또 다시 정보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이 정보라는 것은 적정보고가 있다. 적정보고를 줄인 말이다. 적의 정세를 보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자를 따서 정보라고 했다. 원래 군사 용어에서 나온 그런 말이다. 예. 서양의 군사 교본들을 일본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 적정보고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적정을 탐지해서 보고한다. 그런 게 군사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정보란 말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보의 정은 뜻정이라고 했습니다. 뜻. 기본적으로는 뜻이다. 그렇죠. 그리고 정이다. 우리말로 정이다. 그리고 또 감정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어떤 형편을 얘기한다. 형편.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이다. 냉정하다. 다정하다. 무정하다. 비정하다. 애정이다. 이때는 다 어떤 감정과 관련된 것이다. 또는 물론 어떤 뜻과도 좀 연계가 되겠죠. 대체로 감정과 관련됐을 때 이 글자를 많이 쓴다. 그렇지만 또 많은 낱말 중에는 이 글자를 써서 어떤 형편을 나타내는 그런 낱말도 많이 쓴다. 내정이다. 내정, 속 사정, 속 형편을 얘기한다. 그렇죠? 이때는 감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정이란 말을 쓰고 내 속의 감정이다. 이렇게는 잘 쓰지 않는다. 네. 물정이다. 세상 물정이 어떻다 할 때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얘기한다. 그렇죠? 어떤 사정이다. 어떤 일의 형편이다. 그렇죠? 네. 실정이다. 실제 형편이다. 네. 실제 감정이다.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다. 실제 형편을 얘기한다. 어떤 정상이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다. 네. 실제 그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 재판을 받을 때 정상 참작을 한다. 정상 참작을 한다. 판결을 낼 때 판사가. 그렇죠? 그때 이런 건 다 어떤 그 형편을 얘기한다. 어떤 정세다. 그렇죠? 이것도 형편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을 얘기한다. 네. 진정서를 낸다. 진정서. 여기에서는 사실 뜻으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나타낸다 할 때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진정서라는 것은 그때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이러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진술하는 글을 진정서라고 한다. 물론 이제 정보 처리라고 할 때는 이것은 또 조금 의미가 다른 인포메이션이라는 서양 말이 번역이 돼서 나온 그런 의미다. 여기서도 정보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적정 보고하고도 좀 결이 다르고, 물론 감정이나 뜻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필 정자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곧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곧다. 또 특히 정조를 나타낸다. 특히 여성의 정조를 할 때 이런 말을 예전에 많이 썼다. 정조다. 조다. 정숙이다. 동정이다. 동정. 동정녀, 마리아다. 할 때 이제 이런 동자를 쓴다. 자, 여기에다가 수근근자를 넣으면, 붙이면 책을 꾸민다. 책 꾸밀 정이다. 또는 그림 그린 족자, 정 또는 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정이다. 장은 꾸민다는 것이죠. 정도 책을 꾸민다는 것이에요. 책을 만들고 그걸 제본을 제대로 해서 표지를 붙이고 꾸미는 것을 장정이다. 그랬죠. 영정이다. 영은 이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 족자를 얘기한다. 그렇죠. 영정이다. 어정이다. 이제 임금의 얼굴을 그린 그런 그림 족자를 얘기한다. 이제 또 탱으로도 나타낸다. 탱화다. 탱화. 부처의 모습을 그린, 불상을 그린 것이 탱화다. 그렇죠. 이때는 정화로 읽으면 안 된다. 불탱이다. 네.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족자를 불탱, 탱화. 이때는 탱이다. 네, 오늘 밀정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밀정이다. 한일 같이 쓴다. 글자로 보면 이 살필 정자가 오른쪽에 그렇죠. 곧을 정자의 모양이 바뀌었죠. 조개패자는 중국에서 다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는 밀탐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밀정이다. 자, 오늘 밀정, 정탐, 탐정, 정찰할 때는 이 정자가 정보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은 살필 정자를 쓴다. 그렇지만 진작 그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은 이 뜻정사를 써서 형편을 뜻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인 낱말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